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 행동은 분명 첫 번째 선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다른 압박 수단부터 먼저 적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외교 안보 수장들은 의원 브리핑에서 대북, 대중 압박과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북한의 육자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결국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 경제적 압박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후에 군사 대응에 대한 어조를 톤다운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방문차 백악관을 출발할 때와 에어포스 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아직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분명히 그것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며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전화통화를 가졌다면서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해법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자신은 100% 동의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이 강경한 대북 군사 대응을 경고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상하원 의원 전원에게 실시한 북한 문제 브리핑에서 역시 군사 옵션보다는 대북 대중 압박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에 주력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육자 핵실험 직후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의 대북 경고와 같은 군사 대응 엄포는 없었다고 의회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대신 외교안보 수장들은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대북 대중 압박을 한층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의 단계별 축소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들과 거래를 끊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등이 들어있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입니다. 원유와 함께 북한에 대한 원유 관련 응축물이나 정제된 석유 제품, 천연 개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그리고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해양 오염원으로만 관심이 모아진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 80% 이상의 수돗물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립 언론 매체인 ORB 미디어를 인용해 전 세계 83%의 수돗물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94%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됐고 가장 수치가 낮은 유럽도 72%나 됐습니다. 이 밖에 레바논 베이루트 94%, 인도 뉴델리 8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6% 등이었습니다. 수돗물 500ml당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숫자는 미국의 경우 4.8개, 유럽은 1.9개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레이마요 공대 앤마리 마혼 박사는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나노 입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나노 입자들은 세포에 침투할 수 있고 그것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한인사회와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던 티나 니에토 전 서장이 LAPD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니에토 전 서장은 LA 한인사회가 보여준 협력과 애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And congratulating Captain Nieto on her retirement after 28 years and 2 months of dedicated service to the citizens of Los Angeles and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지난 1일 LAPD 웨스트 LA 경찰서에서는 티나 니에토 서장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한 송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웨스트 LA 경찰서 경관들을 비롯해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OBA 멤버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해 니에토 서장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Her grit to go out every day and represent the best of our values, to go out and lead our men and women, to inspire them, to guide and motivate them, and to partner with our communities. I'm proud of what she did in Olympic. She built and strengthened communities there that are stronger today for it, and she came to West LA and she's done the same thing here. 올림픽 경찰서장으로 재임 시 한인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LA시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티나 니에토 전 서장은 말했습니다. The Korean community, 감사합니다. You guys were a fantastic community to work with and work on these programs. But I got to take it a step further. I made friends in Koreatown that I'm going to take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Hopefully it's a long life. 2015년 올림픽 경찰서를 떠나면서 좋지 않은 루머에 연루돼 거의 2년에 걸쳐 LAPD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증명됐고 오히려 올림픽 경찰서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재조명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did have allegations, but they had to do what they had to do as a department, and I understand that. But people just assumed, what the investigation was. And when it was all said and done, I wasn't guilty of any of those things. Obviously, why I'm going on to be a chief of police in the city of Marina.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라도 거짓된 제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앞으로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제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리더십과 경관들을 지원하면서 안전한 한인타운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중부 몬테레이 카운티 마리나시 경찰국장으로 취임한 티나 니에토 전 서장. LAPD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에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한인들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말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Whether you thought bad of me or not, I still love all you guys in Koreatown. My heart will always be in Koreatown. So, RKTV 뉴스 because it's a great 조한규입니다. place.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미주 한상총연이 미주 한인상공인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상총연은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세계 한상대회에서 미주 한상총연 회보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5,000부가 제작되는 총연 회보는 세계 한상대회에서 3,000부를 배포하고 북미 지역의 1,000부, 그리고 한국외, 전 세계 한인상공회와 대한민국 관련 기관, 지자체, 그리고 주류 사회 기업 등에 1,000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 총련에 관한 스토리부터 총련에 관한 것, 모든 것, 그 다음에 지역 상공회의소에 관한 것, 지역 상공회의소 현황,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동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세대들이나 상공인들이 본받아야 될 인물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될 겁니다. 또한 미주 한상총연은 2018년에 미주 상공인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미주 한인 상공인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세계 한인 상공인들을 초청해 미주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를 연결해주는 등 미주 한상 총연의 컨텐츠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019년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2018년 4월 달라스 지역에서 예정돼 있다며 해외 한인 상공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세계 한상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한국 중소수산식품 업체들이 미주 지역에 비즈니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한국수산물 수출지원센터 LA지부를 개소했습니다. 한국수산물 수출지원센터 LA지부는 LA 한인타운 3700 윌셔 블루버드 405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오늘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LA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방식품의약국 FDA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산물 수출지원센터 LA지부의 공식 운영을 알렸습니다. 수협이 한국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무역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그 신생 업체들을 사무실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통역, 바이어 소개 이런 역할을 하려고 이번에 LA에 처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산물수출지원센터 LA지부는 한국 중소수산식품 업체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와 회의 공간, 법률, 회계자문, 통역, 정부기관과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수협중앙회는 매년 한국수산식품업체 3곳을 선정해 미주 지역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국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상해와 청도, 북경, 베트남, 대만, 일본 도쿄에 이어서 미국에는 LA 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의 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